예. 두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당 내부 얘기를 해보기 전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너를 띄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포인트에서 11%포인트까지 격차가 나는 건지 글쎄 저를 비롯한 시청자분들도 꽤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아해하실 텐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고 있다,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한 2-3주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네. 제가 왜 너를 띄고 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데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발표된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그런데 화면을 좀 전환해 볼까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재명 31, 윤석열 42, 심상정 5, 안철수 7.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여론조사가 적게는 1%포인트, 많게는 11%포인트 차이 나는 이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들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집 전화가만 있을 때 이럴 때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집 전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휴대전화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주로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지금 SK, 뭐 KT, 이제 LG 이거 말고 또 알뜰폰이라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알뜰폰은 또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3개 이 통신사 가지고 있는 이 전화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이게 적극적인 어떤 이 응답할 경우에 보통 우리가 전화를 오시면 이 여론사 같은 경우는 위에 뜹니다. 여론조사 뭐 이렇게 뜹니다. 전화번호가.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바로 안 받아요. 이 통화 자체를.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사실상 표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떤 층에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이 조사 결과가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조사 방식이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ARS냐 그다음에 전화 면접이냐 전화 면접도 사람을 예를 들어서 불러주느냐 아니면 직접 조사하는 분들이 그냥 이 호명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여론사가 지금 한 18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후보 진영 입장에서 보면 그 여론조사 중에서 최악만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제일 안 좋게 나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실제로 그래서 뭐 휴대전화냐, 집전화냐, 가상번호냐, 임의로 전화를 걸기냐 이렇기 때문에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 더더욱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뭐 두 선대위 캠프에서는 전략 짜기가 그래도 좀 쉽지 않겠는데 항상 접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요, 전략적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편차가 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는요,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가정하고서 준비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더 열심히 뛰지 않겠어요? 만약에 교만해지거나요, 어느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모든 걸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건 정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저는 양측 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아까 뭐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안 좋은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해야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추세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 추세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보고 나서 봐야지 어느 한 번의 여론조사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세로도 좀 화면을 만나봤고 실제로 앞서 여권 인사, 야권 인사들 중심으로는 스카이콩콩이냐 여론조사가 널뛰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여론조사, 좀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만나봤고요. 저희가 이 얘기도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 합당을 우려하는 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중도로 가야 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그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건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강이죠.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과연 어떻게 중도를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 누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네. 그중에 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중도를 잡기 위해선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열린민주당 합당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 겁니까? 조응천 의원이요? 그렇죠. 제가 뭐 뉴스탑10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까 본선에서 전혀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공화당과 합당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 지적한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당의 후보들은 당내의 어떤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행보를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하지만 본선이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중원을 향해서 조금 더 누가 더 중간으로 가까이 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결정난다는 건 기초적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예. 지금 이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여러 가지 이념적 또는 진영적 또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적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더 왼쪽인 훨씬 더 극단적이고 강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일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선거 전략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지지율 정체에 빠졌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도 개혁하겠다, 중진들 다 내려가라, 그리고 본인의 선거 전략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도 카드를 딱 접지 않았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이다, 좌파적이다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비판 어린 시선을 이재명 후보가 일부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그 철험회라고 하나요? 황운하 의원들 함께 있는 그러한 진용을 구축하게 되면 예. 이재명 후보는 중도 쪽으로 전략을 틀고 있지만 당 자체는 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더 가중되어서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의석수 몇 개 더 얻고 지지율 척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보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뭐 몇 달 전까지라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도 이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를 두고 엇갈린 반응들을 내놨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그것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조응천 의원의 일부 목소리고 뭐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친조국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나 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의 김의겸 의원이 합당을 하면 조국 사태와 부동산이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합당이 맞냐? 뭐 조응천 의원의 뜻은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두고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건강한 토론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마침표,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특히 뭐 조응천 의원님이 조국의 강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님이 이미 사과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오늘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과도한 수사한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뭐 조 전 장관 쪽이 이게 뭐 잘못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티끌만한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요. 예, 오늘 이제 인터뷰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사실 이런 얘기들은 뭐 조국의 강이라는 표현을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적어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실망했던 뭐 중도층들, 뭐 청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이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지금 앞두고 이게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뭔가 중도 확장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또 분명한 여진이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열린민주당 합당이 맞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오랜만에 소환했습니다.